제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내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놓치고 살았던 거지? 따신이네.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의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저는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의 보청기, 와우와 보청기를 한 바이모달, 현재 양쪽의 인공아웃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인공아웃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듀얼은 어떻게 했고, 유전자는 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청각장애의 양상이나 환경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유전자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SLC26A4입니다. 남편도 같은 유전자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저희 막내도 저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유전적 난청이라고 해요. 그리고 막내가 자신이 당사자이다 보니까 청각장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고 최근에 졸업까지 했는데요. 막내가 본인이 알게 된 것들을 저한테 가끔씩 얘기를 해주는데 예전에 이미 나온 자료이기는 한데요. SLC26A4라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펜드린이라는 막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해서 전해질 불균형 요기가 쉬운데 그게 뇌, 갑상선, 심장 등 이런 세포막에 있다고 해요. 뇌는 귀 안에 엑스레이 농도와 산성도를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깨지면 뇌림프관이 확장돼서 어지럼증이 오거나 성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어지럽기 때문에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고요. 갑상선은 호르몬 조절이 어려워서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심장은 염분과 산성도를 조절하여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데 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데 너무 또 싱겁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덜 짜게 먹으면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또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목이 한번 크게 엄청 부은 적이 있어요. 눈으로 봐도 이 부은 게 보일 정도로 침을 삼킬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내과에 가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가진 청각 유전자 때문에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좀 많이 피곤할 때 눈에 보일 정도로 목이 조금 붓기도 하고 또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처음으로 양쪽 청력이 다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요. 보청기를 껴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정상 청력은 단단한 고무공이고 제가 가진 유전자는 물이 꽉 찬 풍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았다가 크게 무리하거나 머리에 충격 또는 압력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이게 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귀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머리 충격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머리 충격을 조심해라 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귀가 안 좋은데 왜 머리 충격을 조심하라고 하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남학생이 공을 뻥 찼는데 4층과 5층 건물의 높이에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이 하필 제 정수리에 정확하게 떨어진 거예요. 아마 이제 주변에서 막 피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공이 제 머리를 이제 강타를 했고 그 뒤에서는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공이 정말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때 뭔가 크게 위험한 것 같진 않으니까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음악 시간이어서 음악실로 가는데 몸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지고. 근데 또 다행히 청력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충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또 청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되니까 저는 체육 시간에도
피구에도 잘 참여를 안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을 정말 세게 치는지 머리에 맞을까봐 무서워서도 잘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머리를 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살 때 그렇게 한 번 크게 아프고 나서 그 뒤로는 괜찮았다가 고등학생 때 왼쪽 귀 청력이 떨어져서 그때 또 병원에 입원하고 스테로이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20대쯤에도 몸이 무리되거나 하면은 짜잘하게 이명도 오고 어지럼증도 오고 심하지는 않으니까 토하지는 않았고 그때는 집에서 일주일 정도 푹 쉬면 낫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막내도 청각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내가 7살 때 먼저 인공아우를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막내도 양쪽에 보청기를 끼고 재활을 해서 소리를 잘 듣고 말을 잘 하는 편이었는데 엄마가 해주는 말로는 5살 때 비행기를 타고 나서 청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공아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내가 이제 수술 끝내고 나와서 머리에 붕대를 싱싱 감고 아파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막내가 와우를 하고 나니까 뭔가 목소리 톤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노래를 부를 때도 음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인공아우를 하면 저렇게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고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와우를 하면 음악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던 마음도 있었고 보청기로 잘 듣고 있으니까 인공아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막내가 뭔가 발음도 더 좋고 한 번에 말하면 잘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도 계속 와우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나는 보청기로도 만족하니까 와우 필요 없다라고 10년 동안 거절을 했었던 거죠. 오른쪽 인공아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20대 중반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한 회사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는 언니 집에 가서 잤는데 새벽에 너무 이제 심한 어지럼증이 와서 잠에서 깼고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토가 엄청 심하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토했더니 마치 계단 한 칸 내려가듯이 성력이 뚝 떨어져서 제가 안 돼 하면서 귀를 잡고 안 토하려고 참았는데 너무 이제 토가 올라오니까 토하면 청력이 또 뚝 떨어지고 또 참으면 다시 청력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그러다가 또 토하고 참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제가 너무 어지럽고 상태가 심각해서 자는 언니를 깨워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응급실에 가게 됐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바스 이 전정 도주관이 엄청 크게 확장을 한 거죠. 지금은 또 그런 일을 또 겪은 적이 없어서 다행인데 정말로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새벽 한 5시쯤에 깨서 오후 4시쯤이 되어서 겨우 토가 멈췄으니까 거의 이제 11시간 동안 토를 한 거죠. 간호사한테 제발 나 토 좀 멈추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안 멈추니까 그때는 정말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진정이 됐고 제가 어릴 때 입원했던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거든요. 아프면 그때마다 스테로이드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도 약 먹으면 당연히 청력이 돌아오겠지 하고 약을 먹고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퇴원을 했는데 자려고 누우면 뭔가 머릿속에서 수은같이 점성이 높은 액체, 그러니까 내림프 액이죠. 이 액체가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액체가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가만히 있으면 눈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고개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엄청 이게 신경을 쓰면서 잤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인공아우를 해야 한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와우를 해야 한다고 그 막내가 했던 와우를 근데 그때 코클리어에서 판소 1이라고 일체형 인공아우가 나왔을 때였고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좀 혹하기는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큰 수술이니까
이제 고민이 되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음악이 너무 좋고 동생처럼 될까봐 하는 막연한 불안함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했어요. 저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었고 보청기를 끼다가 20대에 인공화를 한 사례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찾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 머릿속에 액체도 있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만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해서 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행히 배려를 해주셔서 휴가 내서 이제 사전 검사 받으러 다니고 출근한 지 한 3주 만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금요일 날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해서 본가에 가서 이제 좀 회복 좀 하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바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회복과 재활하는 것 때문에 보통은 회사를 퇴사하고 수술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도 적응하랴 재활하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또 겨울이었는데 12월 초에 제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 이제 보통 머리를 밀잖아요.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근데 또 막 겨울이니까 여기가 머리가 없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제가 일류 쇼핑몰에 다니고 있어서 털모자를 사서 겨울 내내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사에도 적응을 하면서 이제 와우도 재활을 해야 되는데, 와우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보통은 와우를 착용한 쪽만 켜고 보청기를 착용한 쪽은 보청기를 끄고 지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양쪽 다 키고 그렇게 회사를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하면 재활을 받으러 갔어요. 성능 훈련을 받고 입모양을 보지 않고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재활하러 가는 길이 제 또래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재활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외롭고 좀 처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재활을 받아야 하지? 하고 제 처지에 대해서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아우가 내부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뇌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뇌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뇌에서 이렇게 소리를 처리하는 건데, 이거를 이 와우라는 기기를 통해서 소리를 분별해야 되니까 정말 너무 피곤했거든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세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보청기는 한 번 끼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청기 배터리를 갈았는데, 칸조 1은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칸조 1은 이렇게 배터리 두 알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 반에서 이틀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개인의 매핑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진짜 얼마나 에너지가 찐지 감이 오시나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회사도 적응하랴 재활하랴 하느라 처음 6개월 동안은 낮잠을 자지 않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와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폰클립과 미니마이크 2라고 하는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제가 계속 음악도 듣고 이제 이걸로 통화도 해보고 정말 재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혼자 집에 살았을 때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오늘은 이 소리가 들렸다, 또 어떤 날은 이 소리가 들렸다, 그런 재활 일기도 써가면서 이제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말소리가 변별이 되고, 2달 차 됐을 때 이제 오른쪽은 보청기 꼈을 때랑 거의 90% 가까이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수술을 하고 와우를 착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옆자리에 앉은 직원분의 타사 소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잘 들리니까 와 너무 잘 들려 했는데, 제가 지금도 타사 소리를 싫어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나중에는 타사 소리가 저한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전자레인지가 끝나면
삐삐 하고 신호음이 있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보청기 켰을 때는. 근데 처음으로 그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막 칙칙 발 끄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와우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새소리가 그렇게 맑고 예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청기 때는 고주파 영역대에 있는 소리들을 듣지 못했는데 와우는 그 소리까지 다 또렷하게 잡아주니까 아, 내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놓치고 살았던 거지 하면서 뭔가 삶이 소리가 이제 풍성하게 들리니까 삶이 조금 풍부해진 그런 느낌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인공아우, 왼쪽에 보청기를 했으니까 바이모달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느낌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청기는 자연음을 크게 키워서 들려주니까 소리가 좀 부드러운데 인공아우는 좀 톡톡 이렇게 깨지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소리니까 머리가 갈라지는, 뇌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상호 보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소리 느낌들이 충돌하니까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피아노를 치니까 왼쪽으로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데 오른쪽으로는 그랜드 피아노마저도 뭔가 너무 기계적인 인위적인 소리로 들리니까 그것도 좀 힘들었었고 그렇게 오른쪽에 와우를 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바이모달은 적응이 될 것 같으면서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왼쪽 귀가 점점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소리가 작은 것 같으니까 왼쪽 보청기 볼륨을 크게 키웠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도 모르게 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자꾸 여러 번 대묻게 되고 같이 밥 먹고 갈 때도 오른쪽 와우가 잘 들리니까 항상 그 줄의 끝에 가서 오른쪽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코로나여서 다들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친언니한테 언니 내 귀에 대고 한번 얘기해줘봐 했는데 마치 TV 볼륨을 낮춘 것처럼 언니의 목소리가 50%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청력이 60데시벨 정도였고 고등학생 때가 7집, 20대 때부터는 80데시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언니가 귀에 대고 말해도 50%만 들리는 게 확실하니까 마음이 또 쿵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보청기 빼고도 소리가 귀에 대고 말하면 좀 들렸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핸드폰 스피커를 크게 키워서 이렇게 귀에 대고 하면은 소리가 들렸고 어렸을 때 밤에 언니랑 잘 때 저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는 제 귀에 대고 답을 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었다 보니까 또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마음이 좀 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도 와우를 해야 되는구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근데 아니 오른쪽으로도 잘 듣고 있는데 그러면 왼쪽도 어차피 수술하면 재활도 열심히 하면 잘 듣지 않을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최대한 보청기를 오래 가지고 가고 싶었고 오래 끼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모달로 인해서 약간의 그런 혼란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청기를 빼고 귀에 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 느낌을 그거를 오래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점점 떨어지는 청력 앞에서 저는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 한 달 뒤가 정기 진료를 보는 날이어서 이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청력 검사를 하면 이제 결과가 너무 확실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담당 주치님께서도 왼쪽 청력이 떨어졌고 2년 뒤면 더 안 들릴 거고 4년 뒤, 6년 뒤면 이제 보청기로도 안 들리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도 와우 수술을 고려해보시라라고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꼭 참고 진료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정말 소리 없이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또 한 번 더 청각장애를 겪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고, 살아오면서 청각장애로 인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왜 또 한 번 더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 당시에는 또 그 현실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렇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지내다가, 그래, 오른쪽 재활 잘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빨리 왼쪽도 수술을 하고 재활 열심히 해서 잘 듣자 해서 2달 뒤에 왼쪽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 때와는 다르게 왼쪽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또 막 이제 어지럼증이 와서 또 8시간 동안 토하고, 약을 먹으려고 해도 물까지 토해버리니까 그때 다른 분들은 다 퇴원을 했는데 저만 하루 이틀 더 입원을 해서 4박 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도 너무 어지러워서 초반에는 거의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드라마 보고 그렇게 또 재활을 했었거든요. 한 2~3달까지는 계속 어지러웠기 때문에 갈 때도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갔어요. 한 20~30분 동안 이제 센터에 걸어가서 이제 재활을 했는데, 제가 이때 지읒과 치읒 발음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어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고 나니까 발음이 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도 놀라실 정도로 발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0대 후반에 와우를 했어도 재활을 잘하면 발음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었고, 언어라는 거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따라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청각장애는 그게 너무 어렵고 들리는 대로 말을 하게 되니까 고주파 영역대에 있는 치읓, 지읒, 치읓 이 발음이 잘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중학생 때도 언어치료 센터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읒 발음을 제일 잘 못하니까 그 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적어오라고 하셨고, 적어서 갔더니 따라서 말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한 2~3번, 5번 말해서 맞았어 해서 다시 발음하면 아니야, 틀렸어, 다시 해봐. 그러면은 또 4~5번 해서 맞게 발음을 했다고 했는데, 들리는 대로 발음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맞게 발음한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인공화어를 하니까 시옷, 지읒, 치읒 할 때 이 바람소리가 처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와우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레인지 끝나고 들리는 그 삐삐 같은 소리가 들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또 신세계를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와우를 하기 전에도 발음이 더 좋아지고 싶어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말하기 연습을 하는지 그 CPC 영상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볼펜 물고 발음하는 것도 해보고, 또 CPC 학원에도 등록을 해볼까 할 정도로 말하는 거에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헤어 위치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이제 공부할 생각을 못 했던 건데, 그래서도 재활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왼쪽 수술하고 한 달 뒤에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강사도 나가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시는 거냐라고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데, 쉽게 예를 들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언어로 나온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영국 영화가 있고 미국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다 뭐 억양 다르고 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어에 익숙해지면 그 톤과 억양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인공어는 아무래도 보청기처럼 자연음이 아니라 소리가 한번 이게 전기 신호로 변환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리를 잘 듣고 있다는 건데, 어렸을 때 보청기로 재활이 잘 안 됐거나 와우가 재활이 잘 안 됐으면 그 기기를 통해서 들리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곧 그 사람이 듣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저희 막내도 이렇게 섭외할 계획이 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섭외할 계획이 있는데 아무리 재활을 열심히 해도 어떤 뇌의 문제나 성신경, 다른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와우를 해도 재활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수어를 배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를 잘 들을 거야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극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21년도에 왼쪽 수술을 하기로 했을 때 그 당시 2021년도 초에 에바 씨가 극희귀 질환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해주셨고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좀 있으면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안내문이 올 것 같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GJB2 유전자도 2025년 1월에 새로 이제 극희귀 질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은 산정특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양쪽 인공아우로 이렇게 소리를 잘 듣고 있고 청각장애인 보컬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가수 유정님과 함께 무대에 서서 공연도 해보고 따릉이네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LG전자 앰버서더도 해보고 미라클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제가 어떤 일을 벌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힘이 되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공아우를 이미 하셨거나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이가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알아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자책도 되고 많이 미안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잖아요. 저는 장애로 인해서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로 인해서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로 인한 아픔이나 이런 거는 이제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가 자신이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는 때가 됐을 때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편이랑 같이 저희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로가 되어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인공아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어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